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나영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4월 말에 치러지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굉장히 느낌이 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독서실에서 나 홀로 그 외로움 속에서 풀어냈을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굉장히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를 치열하게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를 열심히 보낸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보러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만 해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도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쫓기고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들 전부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열심히 치러낸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는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그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아직 수능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서 내가 뭔가 치열하게 보내지 못하고 조금씩 나태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내다 보면 분명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나간 시간에 후회하며 갇혀있지 마시고 앞으로 하루하루를 조금 더 뜨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력평가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봤어요.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에 이제 시험지를 받고 그리고 해설 강의 오기 직전까지 한 2번, 3번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 정말 특이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난이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한 흔적들이 보여요. 물론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출제한 시험이라 이게 수능까지 이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작년부터 평가원에서 계속 줬던 시그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조정하고 싶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이제 미적분의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이런 내용에서 고난도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학 1에서도 수학 2에서도 확률과 통계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섞어내고 싶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학 2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문제들 그리고 수열 문제들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1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필요한 단원, 필요한 개념 다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근데 그 반면에 21번, 30번은 번호 자체가 주는 부담감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사실 다른 여느 때의 킬러 문항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번도 30번도 사실 5줄을 넘어가지 않는 풀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수학 1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던 것, 그리고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1에서 혹은 확률과 통계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역대 기출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3월에 성적이 굉장히 나빴던 친구가 수능에서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경우도 보았고요. 3월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가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9월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끝내줘야 된다는 거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가다듬고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는 수능 때까지가 아니라 9월 모의평가까지 146일.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월 내가 해야 되는 계획들, 학습 계획들, 그리고 매 주차에 내가 해야 되는 학습 계획들 좀 쭉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하루 이제는 계획대로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가 4월 24일, 4월 말에 치러졌어요. 4월 학력평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력평가 성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런 것들 잘 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 학력평가에서 틀렸던 문항들 좀 확인하셔서 4월 학력평가에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4점짜리 2개, 4점짜리 3개 이 정도만 더 맞춰줘도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수능도 2주 늦춰졌고요.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도 자연스럽게 2주 늦춰졌죠. 5월 달에 치러지는 4월 학력평가는 꼭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함께 치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학 1과 수학 2는 이미 전범이에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그렇지 않죠.
이번에 순열만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번에는 경우의 수가 다 출제가 됩니다.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개념 하나가 들어오죠. 중복조합. 중복조합 이제부터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확률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7월 학력평가에서 확률 분포 앞부분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부터 이제는 점 범위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시험을 치러낼 때마다 시험이 어려웠니 쉬웠니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점수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점짜리, 3점짜리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40점, 5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보통 80점 후반을 맞는 친구들에게도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21번, 30번이 굉장히 쉬웠으니까. 근데 뭐 70점을 받는 친구들에게 21번, 30번이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이 난이도가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0점 근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4점짜리 중에 풀만한 문제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자체가 4점짜리 중에서 쉬운 문항들이 조금씩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다소 어려웠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확률 같은 게 쭉 보시면 수학 1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수학 2에서도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단 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왜? 이번에 확률과 통계에서 들어간 부분은 순열만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점점 확률과 통계의 비중이 커지겠죠. 9월 모의평가 지나가고 수능까지 지나가야 각 과목별로 문항 수를 확정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에는 수학 1 수능에서는 한 10문항 정도, 수학 2 수능에서 11문항 정도,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 9문항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1에서 문제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이 수열 쪽의 문제들 15번과 17번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각함수, 도형을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아는데 이게 도형에 잘 적용이 안 돼 하는 친구들에게 삼각함수도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삼각함수가 수학 1에서 이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서 이제 상위권을 변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죠. 수학 2에서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개형들을 선택하는 건 여전히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수능까지 가도 30번 문항은 3차 함수의 그래프, 그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것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볼 주요 문항만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이번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항상 킬러 문항은 21번, 29번, 30번이었습니다. 근데 30번 쉬웠어요. 21번도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꼈을 문제는 29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 안에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삼각형을 선택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혹은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지 조금 방향을 잡기가 힘든 문제였을 것 같아요. 보통 중킬러 문제는 20번, 19번 혹은 28번 이런 문항들이 중킬러 문항이거든요. 근데 19번 쉬웠죠. 28번도 교과서 예제 수준의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계산은 복잡했어요. 계산만 복잡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 20번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29번 어렵게 느껴졌을 두 문항 그리고 의외의 복병. 이 문항 번호가 이렇게까지 낯설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될 문항은 아닌데 수열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 다시 이야기해서 문자를 다루고 식을 다루고 공식을 외우고 그게 수열이라고 착각했던 친구들에게는 15번과 17번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수열은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야. 숫자들을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느껴봐. 느껴보았던 친구들에게는 15번, 17번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일 거예요. 근데 26번 낯설죠. 극한급 계산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2차 함수의 식을 잡는 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 과정 혹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문항 상위권을 변별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외의 문항들은 다소 쉬웠던 이번 3월 학력평가였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만에 치러진 학력평가라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갈고 닦아서 다음번 4월 학력평가 3주 후에 우리 꼭 이제 복수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로 발휘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제 3시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전문항 한번 같이 해설 강의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영이었습니다.